안녕하십니까, 라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월 8일 시스템 반도체, 차량 반도체 관련주, 파운드리 관련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잠깐 볼까요? 증시가 이제 또 하락을 좀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뭐 큰 방향성 없이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어서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크게 들어오는 것 없이 계속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들어오긴 했지만 이전에 매도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들어왔고요.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다시 나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거는 그냥 금융투자에 대한 단타 물량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진 않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한국 증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좀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국내 증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증시를 보았을 때는 오늘 다 올랐는데 국내 증시만 이렇게 하락한 것은 조금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2월 10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운드리 지그네틱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분이 좋을 뻔 했는데 아쉽게 5,700 1,570원인가요? 고점이 얼마였죠? 1,570원까지 찍고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쌍바닥을 이렇게 딱 찍고 나서 강하게 좀 상승을 하다가 한 번 더 힘을 줬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뭐 꼴이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서서히 이제 내렸기 때문에 그냥 매집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가 거의 없었죠. 오후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고 확실히 특정 시간에만 이제 거래가 좀 붙으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가 다시 한번 뭐 주가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아니, 금요일과 비슷하게 거래량이 터졌고요. 여전히 수급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거래가 죽어 있다가 4천만 주 정도로 이제 수급이 터져 있는데 힘 조절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주봉은 이제 연속 3주 연속, 4주 연속? 아니요, 5주 연속이네요. 양봉, 그 다음에 월봉도 60월봉선 완벽하게 뚫고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봉상으로는 쭉 하향 추세를 걷다가 이제 60월봉선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이때처럼 이제 다시 내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로 계속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개인이 매도를 좀 했고요. 외국인도 조금 팔았습니다. 그 다음은 금융투자, 뭐 투시는 좀 팔았고 기타 법인이 추가로 또 3일 연속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죠. 이런 조그마한 주식에서는 뭐 투자자가 뭐 크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패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는 조금 내렸고요.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쪽에 주로 이제 플립칩 이런 걸 납품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가 좋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잠깐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가 이제 미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지역사회가 10조 원 경제 효과가 있을 정도로 아주 크게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이 파운더리 공장 증설입니다. 파운드리,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하려고 이제 텍사스 주정부에 세제 혜택 요청을 했고요.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 지을지 말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미국에 짓지 않으면 이제 국내에 짓던가 아니면 뭐 중국에 지을 건데 중국에는 안 지을 것 같고, 국내도 이제 뭐 세제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기업을 미국에 지으려는 이유는 뭐 파운드리 수요가 미국 쪽에서 많기 때문이죠. 테슬라와 협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텔 관련해서 협업도 하고 AMD 관련해서 또 삼성 반도체를 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주로 미국 기업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내에 와서 생산을 하고 그걸 수출하는 것보다는 바로 미국 자국 내에서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하는 것이 삼성 반도체 입장에서는 단가도 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주하는데 물량을 수주하는데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미국 반도체에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시스템 반도체 그 파운더리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김용진 차량 등 이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김용진이라는 분은 스마트 핀테크 연구센터장이고요. 네,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늘었지 이보다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아직 작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133조 원을 투자를 해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과 생산 시설을 늘려가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랑 다른 기업들도 연구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이렇게 빈메모리 반도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납품업체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워닝 IPS, 뭐 유진테크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것보다도 이제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던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기업,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 이런 것들이 파운드리 관련 기업들이 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에 네, 시세를 한번 주고 나서 지금은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5가지를 주목을 하는 점입니다. 시게네틱스도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SF 반도체 보겠습니다. SF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이 계속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수급이 붙으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은 장이 좀 좋지 않아서 SF 반도체가 뭐 크게 수요가 붙지 않고 매수세가 붙지 않고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인데요. 어, 한 번씩 시세를 주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네, SF 반도체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런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움직일 것 같고요. 지금 투자를 보시면 코스닥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세로 잡히는 건데 크게 나가지 않는 점에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의 거의 대장주죠. SF 반도체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계속 네, 오랜 박스권 이후에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네, 상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오랜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SF 반도체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마냥 올라가지만은 않았고 그래도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SF 반도체도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월봉상으로도 완벽히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 고점인 10,000원까지도 도전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네, 계속 주목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칩스고요. AD칩스도 좀 하락했죠. 하락을 했고 근데 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1600원 선에서 양봉 음봉 섞어가면서 좀 잘 버티고 있고 이제 21선이 다 올라왔죠. 한번 이제 시세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는 계속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SF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가 죽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한번 시스템 반도체가 다시 한번 힘을 받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이게 설 전에 이루어질지 설 이후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2월 10일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응집력 있게 차트가 지금 네, 잘 모이고 있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얘도 한번 힘을 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금융투자가 뭐 단타성 물량으로 좀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AD칩스도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최대 주주가 조금 불안해서 한 가지 결함이 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3자 배정 유성 증자도 했었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IA고요. IA도 조금 제가 이제 이 선을 좀 지켜준다고 좋게 보고 있었는데 조금 더 내렸습니다. 근데 뭐 크게 네, 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내리진 않았고요. 얘도 여전히 거래를 죽인 채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잘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딛고 좀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는 뭐 크게 변동성이 없죠. 외국인이 그냥 조금 샀고요. 얘는 한번 이렇게 수급이 좀 붙을 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수급이 붙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움직임이라 네,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러셀도 똑같은 움직임입니다. 지금 보시면 5,210원이죠. 5,210원인데 얘도 이제 쌍봉 근처에서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중간에 양봉을 띄우면서 나가려고 했는데요. 아쉽게 이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다 거래가 죽어 있죠. 공통점입니다. 지금 거래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스템 반도체 테마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실리는 그런 날이 있을 거고요. 그때쯤이면 10%, 20%, 30%까지도 다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기다리는 거고요. 지금은 굳이 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네. 저는 신규 진입을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그네틱스나 SFA 반도체, AD칩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IA는 조금 애매한데요. 러셀도 그래도 네,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위에 세 개가 더 메리트 있는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길게는 이제 3,000원까지도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식들은 한번 볼게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네.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도 투자자는 뭐 10만 주, 외국인 15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크게 매수는 없었습니다만 다 이제 거래량이 죽어서 움직이기 직전이다. 네. 설 전후로 해서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거래량은 확실히 시그네틱스가 터져 있다. 조만간 시그네틱스부터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시그네틱스 한번 힘 받을 때가 되었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네, 오늘 파운드리는 여기까지 보고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위주로 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네, 차량 반도체 쪽 수요는 여전히 많고요. 반도체가 좀 조정이 나와도 이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버티잖아요. 네, 상승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지 않고 잘 버티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얘들도. 네,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